대학교육개발 전문가 역량개발 팟캐스트 대전역 플랫폼 출발! 네, 뉴비에게 듣는다 2부 비욘세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비욘세님 오래 기다리셨죠? 네. 많이 기다리게 됐어요. 네. 비욘세라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왜 님을 붙이지 말라고 하는지 잠깐 그 쉬는 시간에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예, 이름이 아니고 별칭이기 때문에 거기다 굳이 님을 붙일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전문적인 식견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비욘세 이렇게 빨리 이제 익숙해지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리셨다는. 네, 그래서 그 앞부분에 저희가 이제 앨리스와 함께 학습 지원 업무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 앨리스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었고요. 지금 이제 비욘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전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욘세는 이러닝 업무를 주로 담당하신다고. 예, 그리고 이제 11개월 정도 근무를 하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계약하실 때 연구원이 아닌 직원으로 예, 입사를 하신 걸로.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 우리 비욘세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찾아오셨나요? 뭐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인데요. 네네. 네, 저는 주로 교수님들과 일하는 게 많은데요. 이러닝이고 이러닝을 개발하다 보니 네. 교수님과 뭐 교수님의 조교들이랑 함께하는 부분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는 뭐 운영하면서 뭐 학생들 이렇게 나 뭐 모니터링단 운영할 때 이렇게 학생들 이렇게 대하는 게 크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교수님과 함께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생기는 여러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렵죠. 교수님들 상대하기가. 그럼요. 네. 이제 막 일을 시작하는 세상에 사회초년생인데 어려운 집단이 교수님을 사실. 상대한다라고 네네. 하면 어려움이 느껴지는데. 예. 그런데다가 지금 주 이러닝 개발 하신다니까 컨텐츠 개발할 때 교수님들한테 사실 뭔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 많을 거잖아요. 원고도 기본적으로 줘야 되고 또 뭐 거기에 무슨 뭐 우리 교수 설계 이렇게 하면서 필요한 것들 있으면 다 그거 해서 교수님이 뭔가를 줘야 이게 일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적인 그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건데 실제적으로 어떤 게 가장 좀 어려우셨어요? 사실 저는 교수 설계 뭐도 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다 보니 약간 하나의 큰 프로젝트처럼 약간 장기간을 걸쳐서 교수 설계도 하고 교수님께서 뭐 영상 만들 때 필요한 그런 콘텐츠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네네. 계속 교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많은데요. 그럴 때 교수님들께서 처음에는 굉장히 의지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처음부터 의지가 약간 없으신 상태로 그래도 다양하죠. 네, 갑자기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고 그냥 뭐 하나의 업무처럼 그냥 되게 루티너리하게 하시는 교수님도 있고 다양한 교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네네. 주로 조금 처음에 의지가 되게 충만하셨던 분들도 점차 뭐 약간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약간 의지가 계속 떨어지시고 나중에는 조금 하기 싫어하시는 게 굉장히 티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담당자로서 계속 끌고 나가야 되고 뭐 데드라인도 있고 계속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교수님들께 사실 부탁드리기가 네네. 매번 부탁드려도 이메일에 대답 안 하시거나 전화 안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 물론 교수님들께 계속 부탁드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뭐 내년에 할 때 좀 더 수월하게 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그러게요. 그게 사실 담당자 부탁을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그렇죠. 교수님들의 컨텐츠를 만드는 거니까 그분들이 일정을 딱딱 지켜서 그 일들을 해내시고 담당자는 지원을 하는 건데 이거는 거의 담당자가 내일이 안 돼서 막 걱정하는 것처럼 막 그분들을 챙겨가면서 해야 되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러게. 뭐 듣는 동안 그런 이렇게 뭐라지 어려움이 공감대가 확 되죠. 그렇죠. 사실 뭐
일정 잘 안 지키는 한 사람으로서 팍팍 찔려는. 저는 또 사실 막 그 교수님들의 입장도 사실 일면 이해가 되기도 그렇죠. 해요. 워낙 많은 일들을 또 하다 보면 그렇죠. 그 이러닝 콘텐츠가 사실 내가 해야 되는 일인 것도 맞지만 그거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이 막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계속 밀리게 되는 것도 또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교수님들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이거를 진행해야 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또 내가 해야 되는 데드라인들이 있고 그거는 또 시작은 교수로부터 결과물들이 와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 그 난감한 사항들을 그분들이 좀 잘 알아주셔야 되는데 그럼 우리 이 대전역을 그분들도 들으라고 할까? 이런 어려움이 올라왔어요. 좀 듣고. 네네. 아, 그럼 안 되겠죠? 그러면 제가 조금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욕하는 네.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조금 제 직업상 고충이 있다는 그렇죠. 점. 네. 모든 교수님들이 되게 좋은 신분도 정말 많지만 그렇지. 좋아도 수습해야지 조금 또 이제 우리. 네.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여유로운 네 맞아요. 분들도 있다는 거. 네, 정말 다양한 그 스타일들이, 그러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으시고 이제 그런 분들 개인적으로 또 상대해야 되는 부분들이 학생들 상대하는 건 또 다른 측면들이 있어요. 네, 어려운 집단인 건 사실 맞고,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해나가는 전문가이자 실무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종의 아까 비욘세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프로젝트 관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정 관리이고 그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 일정을 잘 맞춰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일정 관리 차원에서 한번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다른 분들은 좀 어떠셨어요? 비슷한 경험도 있으실 것 같고 아니면 나만의 노하우 비욘세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꾸 잡음내지 마시고요. 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인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내려놔야 해요. 그러니까 내 일정이 아니라 그분의 그분들 일정을 맞추는 걸로.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저도 선생님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일하면서 우리 페이스가 아니라 그쪽의 페이스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아무리 우리가 전전긍긍해도 그분의 페이스대로 온다. 그러니까 일단은 좀 편하게 마음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쨌든 뭐 포기를 하시는 게 아니면 어쨌거나 하기는 하니까 그걸 너무 심하게 나의 일정에 맞춰지지 않는다고 스트레스를 받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은 해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옆에서 누가 이렇게 좀 해주면 괜찮다 해주면 조금 스트레스는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속상하고 답답한 것이.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네. 이 교수들도 사실 자기 프로젝트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정 관리들을 하면서 어떤 게 있냐면 진정한 데드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알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이 예를 들면 뭐 특강을 요청했어. 그런데 그 특강에 대해서 원고 언제까지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그 일정을 본인도 한번 계산해보는 거예요. 그거 자료집 제작하는데 하루면 되는데 원고를 왜 이렇게 일찍 달래?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담당자한테는 직접 얘기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일정대로 지금 정이 얘기한 대로 자기 일정대로 그 일들을 추진해 가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에도 그런 이제 일정 관리가 어려운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정말 그 시간 관리 잘 하는 그런 파트들처럼 막 방학 시작하면서 결과물 다 받아가지고 자료집 빨리 만들어내고 개강 전에는 바로 이제 개강에 관련된 일들만 하고 싶은데 보통 방학이 지나도 결과 보고서 안 오고 뭐 이러니까 항상 이 교수 지원 그 파트는 개강하면서도 지난 학기 결과가 완료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개강하고 이제 겨우 완료해가지고 이게 계속 겹치게 되더라고 일정상. 그래서 차라리 그분들에게 괜히 미리 달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정말 안 되는 그 데드라인, 진짜 확실한 데드라인을 그냥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오히려 성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이거는 진짜구나라고 생각이 되면 다른 일 이렇게 하다가 그 데드라인은 가급적 지키려고 또 노력을 해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이 얘기한 대로 우리 일정보다 이제 그분들의 상황에 맞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일이 펑크나지 않게 하는 그것들을 좀 적절하게 좀 좋아하는
조화시키는? 물론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말을 다 잘 듣거나 하시는 건 아닌데 맞아요. 일단은 우리가 내려놓는다는 게 먼저 시작인 것 같고요. 음. 제가 이제 교수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길게 가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일정을 좀 정하시도록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가 우리가 계획한 일정은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뭐 최종의 데드라인 뭐 예를 들면 개강이 이때인데 이때부터 이제 역산을 해서 가면서 언제까지는 돼야 되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정하시게 하죠. 그러면 그래도 조금 그나마 이거 이상은 넘어가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들은 좀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교수님하고 단계별로 협의를 좀 하고 처음에 일정 정하는 것부터 같이 이렇게 해나가면 좀 좋을 것 같고 이제 선생님이 혼자서 다 감당해서 하시기보다는 그 팀 안에서 이렇게 리더가 계실 테니까 그분의 카리스마를 좀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중요하죠. 네. 내 주변에서 이 일을 더 잘 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분이 그 역할을 해주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비욘세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네, 그런 분들이 있고 비슷한 네. 조언을 여러 번 들어서 최대한 교수님들 일정에 다 맞추는 편이에요. 사실 저는 강요나 저는 부탁 이상으로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점점 밀려서 정말 위험할 때까지 안 오고 그 다음에 뭐 교수님들이 뭔가 일정 진행상 교수님들 하고 나서 저희가 계속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저도 그걸 계산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날짜를 드리는데 네, 그것도 위험해지고 네, 굉장히 마지막에는 결국 저를 갈아 넣어가지고 데드라인을 맞춰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얘기해주신 조언대로 조금 더 뭔가 리더의 힘을 빌린다거나 이런 것도 제가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참여하시는 교수님들이 이제 선정이 되고 나면은 다 같이 모여서 아까 정이 이야기했던 그 지점인데 교수님들이 스스로 뭔가를 정하시는 부분이 오리엔테이션 같은 걸 하면서 마치 PBL 하면 그라운드를 정하고 시작하는 것처럼 그런 시간이 있는지 교수님들에게 이제 그런 참여의 기회,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그 전해 개발했던 교수님들 발표회도 하면서 오리엔테이션도 진행을 해서 뭐 작년에 직접 개발했던 교수님들 얘기도 들어볼 수 있는 이런 시간도 갖고 그 후에 좀 뭔가 사전에 저희가 요청한 자료들이 좀 있었어요. 뭐 강좌를 어떻게 개발하실 건지 이런 거 그런 거를 함께 보고 계획을 세우는 기간도 가졌고 중간중간에 계속 교수님이 뭔가 계속 미뤄지거나 교수님들께서도 뭐 학회도 있고 일정도 있으니까 그런 거 미뤄질 때마다 몇 월에 뭐 몇 주 차까지 해야 되고 몇 월에 몇 주 차까지 해야 되고 이것도 교수님들이 직접 정하셨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크게 스케줄을 밀어붙인 스타일은 아닌데 조금 좀 교수님들께 정말 자유를 뭔가 자유를 드리는 건 아닌데 조금 교수님들에게 전적으로 맞추다 보니 이게 되게 데드라인이 없는 것처럼 약간 맞아요. 여유로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따로 가겠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모든 개발하는 것들이 다 각자의 뭔가 노선을 걷고 있고 맞아요. 그렇게 막 정신없이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들께 맞춘 거는 사실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수님들이 사실 컨텐츠 개발하시고 이러는데 그게 뭐 일정이나 저희가 막 저희 맘대로 하면 교수님들이 그것도 스트레스 받고 그럼 더 좋은 컨텐츠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면들이 있어서 계속 시도해보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고민해보고 있어요. 오히려 조금 더 그러면 기본 어떤 뼈대는 CTL에서 정해서 이건 기본적으로 뭐 3가지 정도의 일정은 CTL이 정해서 이건 꼭 맞추셔야 된다라고 하고 마이너한 부분은 교수님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을 드리고 하면서 그 비율을 CTL이 조금 더 중심을 잡는 쪽으로 시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너무 맞춰드리지 않고. 그것도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할 때 조금 얘기하신 대로 조금 어느 정도 월이나 아니면 기간별로 포인트를 정해서 진행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정말 끝까지 밀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콘텐츠를 처음에 선정이 돼서 개발할 때까지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으세요? 그거는 콘텐츠를 처음에 선정돼서 개발할 때까지는
그래도 안내가 한 달 이상 드렸고요. 네. 모든 걸 제출하실 때 적어도 2주 이상 드렸었어요. 이거는 좋은 건 아닌데 너무 길면 오히려 느슨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미리미리 안내해서 딱딱 기간을 정해주면 좋겠을 수도 있는데 그냥 확하게 하는 게 그게 오히려 나을 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 몰아가지고 지금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해서 가면 오히려 협조가 더 잘 되기는 하는데 급하죠. 수정한다거나 뭔가 처리한다거나 이런 거에는 어렵기는 할 텐데,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가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길이 같은 거는 한번 검토해 보시면 혹시 너무 이렇게 늘어지게 느슨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거는 제가 상세한 건 모르지만 예, 한번 검토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교수님들끼리 서로 좀 그 일정 진행 상황을 비교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상황표. 지금 네. 다른 분들은 이만큼 하고 있는데 교수님만 이 정도 와 있어요. 뭐 이런 것도 되게 자극이 되거든요. 같이 늘어지지 않고 지금 나만 좀 그렇다라는 인식을 받으면 또 그런 부분은 좀 그 안에서 자극이 좀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거 맞아요. 네, 그건 이제 뭐 그 안에서의 어떤 그 조직 분위기 이런 것도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 관계도 일단 좀 알아야 되지만, 그러니까 공식적인 걸 알려주는 거지 뭐. 네, 그래서 진행되는 그렇죠. 과정이 같이 합의한 지점에 대해서는 이 지금 어디까지 프로젝트가 됐고. 몇 개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뭐 진척도가 이렇다. 그러니까 너무 늘어지는 교수님들. 일정 관리가 좀 안 되시는 경우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보험사 같이 이렇게 차트 이렇게 붙이면 어때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 메일을 좀 퇴출시키고. 메일을 같이 자동차 쫙 다 판매가 보내는 거죠. 공용 메일로 해가지고 그것도 한 좋아요. 번에 보내고 각자 하지 말고 지금 그래서 누구 선생님이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 너무 심하게 당신을 쪼급니다 이게 아니고 이 정도구나 하는 걸로 적당하게 선을 타야 되긴 하는데 네네. 뭐 같이 보내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가끔. 그리고 저는 비욘세가 그 네. 자꾸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내가 너무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너무 닥달하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부담 같은 걸 그러니까 갖고 있을 있을 것 것 같은데, 제가 그 지점에 대해서 어떤 실제 교수님으로부터 피드백을 들은 게 있는데, 아주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는 좀 생각해봐야 되지만, 교수는 늘 모든 게 다 바빠서 닥달을 해야지 내준다고 스스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지점이 있어가지고 되게 흥미로워했는데, 그 비욘세 아니어도 교수님이 하는 다른 많은 프로젝트, 교수님 연구실에서 대학원생으로부터 요구를 받는 일에는 비교적 익숙할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약간 그에 대한 스트레스는 살짝 내려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어요. 담당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 공식적으로 그 일들을 오피셜하게 처리하는 그 부분도 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좀 또 우리가 얘기한 아까 이제 뭐 관계에 의한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들어가면서 너무 복잡하지만 네. 필요한 일들이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준 내용들에서는 이제 아예 CTA 자체가 중요 포인트를 좀 이렇게 아주 크게 찝어서 교수님들이 다른 건 몰라도 그 일정만큼은 이렇게 딱 지키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또 이 CTL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요구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당당하게 얘기해 주는 거, 그다음 키맨을 찾는 거,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게 그 일정 관리가 되시게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 이야기도 좀 같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정말 의지 있는 교수님들이 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애초부터 떠밀려서 시작하시는 분들 말고 그것도 정말 중요한 것 정말 같아요. 관심 있고 이 사업이 되게 중요하고 이건 내가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선순위가 당연히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실적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막 부탁해서 막 우리가 매달려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막 학과 내에서 막 떠밀려서 오시는 분들도 그쵸.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 동기, 여전히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어디서 찾나요? 네? 그런 분들 어디서 그 찾을 수 학교에는 있죠? 없나? 우리 학교는 좀 있던데. 저희 학교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만 없는 거예요.
계시겠죠. 네. 있죠. 네. 있는데 드러나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뭐 그러니까 교수 학습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과 같이 해가는 일들이라서 학생들도 되게 좋은 학생들, 관심 있는 학생들을 잘 발굴해내는 게 CTL이 또 해야 될 일들이지만 교수님들은 더더욱 어떤 분들이 우리에게 정말 협력자이신지 아니면 교육에 대해서 누가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에서 이 담당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관심법을 좀 익혀야 되겠네요. 중요한데 갑자기 안대를 쓰고 싶은 네 그래서 네 결국 우리 하는 일들이 다 사랑과 관련된 일이다 이런 이야기 같이 했고요. 네. 저 그냥 갑자기 관심법 얘기하셔가지고. 네네. 갑자기 저는 학습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 학생들을 직접 만나보면 의외로 교수님들한테 도움을 꽤 크게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가 원하는 그런 교수님들의 관심과 시간, 노력 같은 거를 학생들에게는 되게 베풀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교수님이 좀 관심이 이런 교육이나 학생들 지도하는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좀 많이 봤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정보를 얻어야지. 정보원으로 곤란한데. 취재원으로. 네. 그렇죠. 학생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사실은 그 교수님이 뭔가 이렇게 온라인 콘텐츠 만드는 것도 이렇게 뭔가 교육 프로그램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적극적이고 조금 더 헌신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찾으면 확실히 그 콘텐츠의 질도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저희도 네. 이번에 아주 절감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비슷한 네. 일들이 있었군요. 네. 근데 확실히 마지막에 콘텐츠 저도 계속 담당자니까 보는데 확실히 교수님이 되게 의지가 있고 되게 온라인 콘텐츠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걸 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좀 더 짜임새 있고 내용이나 이런 소스도 다양하게 가져오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촬영하실 때도 더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느낌이 네. 들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러닝 컨텐츠 개발이라고 하는 게 교수님들은 이제 자기 분야의 내용 전문가이지만 이게 굉장히 특별한 형태의 컨텐츠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디자인 노하우는 사실 교수님들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CTL에서 이런 이제 컨텐츠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전문가들 진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이제 지원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욘세가 하고 있는 또 일정 부분의 업무 영역도 있지만 그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이제 외부에서 섭외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내에서 또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그런 분들을 또 활용해서 그 교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비욘세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그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그래서 학교에서 좀 조직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시작할 때 이 사업이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필요가 있고 어떤 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좀 체계적인 그런 계획? 이런 것들이 좀 우선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시스템 하면 제니퍼가. 시스템 하면 제니퍼. 비욘세의 고민을 들으면서 아까도 저희가 프로젝트 관리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하나의 팀플이다라는 우리 학생들 팀플 되게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의 팀으로 교수님, 교수 설계하는 연구 교수님, TA 그리고 비욘세 다 해서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팀플을 하는 거다라고 그렇죠. 그런 이제 시각에서 접근을 했을 때 우리 학생들 팀플 직접 학생으로 경험을 했던 팀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 그 안에 팀이 제대로 하나의 어떤 공동의 목적을 향해서 갈 때 가장 문제가 되는 테만 우리 늘 안 나타나고 답도 없고 그거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비욘세 조장이네요, 그럼. 그렇죠. 마지막에 그러네. 힘없는 조장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본인을 네.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거 맡았으면 조장이면은 학생 때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거랑 같은 복학생 조장처럼 하세요. 네. 당당하게 이제 경험이 쌓였으니까 사이클이 네. 돌고 그러면은 좋은 경험 썩 좋지 않은 경험 있으면은 좀 더 이렇게 주도적인 조장 역할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팀 이펙티브니스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 거기에 팀 이펙티브니스를 결정하는 5가지 요인으로 그 문헌 연구를 한 게 있었는데 그게 사회적 태만, 신뢰, 공유된 정신 모델 그리고 다 기억하지를 못해서 잠깐 보자면 갈등, 상호 의존성. 좀 부정적인 게 이제
뭐 태만 갈등이고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는 요인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지점에서 다시 한번 본인 개인적인 경험, 학생으로서의 팀플의 경험 혹은 이제 팀플과 관련된 그런 문헌을 조금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특별한 게 아니라 뭐 팀플과 관련된 연구에 보면은 이렇게 태만한 사람 늘 있게 마련이고 같이 일하다 보면은 아마 TA와의 갈등 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뭐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뭐 이런 걸 하는 겁니다라고 이제 뭐 공유하는 네. 시간을 좀 갖는 거 그런 네, 지점에서 네. 조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이거는 뭐 이렇게 팀플이라고 하기보다는 학생들이 하는 학습 공동체 관련해서 성공 요인들을 찾는 그런 연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네. 거기서 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바꿔가지고 생각하면 좀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팀 프로젝트나 학생들의 학습 공동체가 잘 유지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목표의 공유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사실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 저도 반성을 해보면 우리는 우리 콘텐츠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매니지하는 쪽에서의 목표가 있고 이 교수님의 목표는 또 다를 수도 있는데 그쵸. 그거를 공유를 안 하고 합의가 안 되면 다 다른 길로 가는 것 같거든요. 개인적 의지로 가는 거죠. 맞아요. 예, 그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목표가 공유가 되면 그 다음에는 협력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역할이 분담이 되겠죠. 내가 할 일이 무엇이다가 분명하게 이제 결정이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제 성공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 지금도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해요. 네. 하는 그리고 게 막 힘이 그 들어가면서. 교수님만 보면 힘이 팍팍 나는 거죠. 말 안 듣는 다른 선생님이 있어도 예,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우리가 하고 있는 특히 이러닝 컨텐츠 개발은 굉장히 협업이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 비욘세가 이제 팀장으로서 네, 거의 이제 그 팀워크를 다져나가는 그 역할을 좀 더 주도적으로 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목표를 좀 공유하는 거. 그 안에서 당연히 갈등이나 뭐 사회적 태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기 위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얘기가 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래서 그걸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죠. 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갈등 관리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우리가 그렇죠. 일하다 보면 우리가 되게 갈등이 늘 많잖아요. 벌어지는 일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비욘세가 이 이러닝 컨텐츠 개발 업무를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로 그런 이제 교수님들과의 관계 문제,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독려하고 잘 이끌어 갈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셨고, 또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입장에서도 완성도 높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이런 그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우리가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어려움이자 경험을 이야기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비욘세는 어떠신가요? 들어보시니. 저도 오늘 조금 더 뭔가 저도 좀 더 주도적으로 하는 리더가 되어야겠다. 저는 항상 제가 조금 뭔가 부탁하고 점점 작아지는 걸 좀 느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더 주도적으로 그래도 제가 뭐 프로젝트 매니저니까 좀 더 주도적으로 다양하게 생각해서 진행해야겠다 생각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힘이 좀 생겼어요. 리더십을 키우는 뭐 업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고 리더십에도 우리 여러 종류 있다고 배웠잖아요. 뭐 네.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시고 서번트 너무 슬프잖아요. 서번트라고 생각하시고 리더십 종류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2회에 걸쳐서 뉴비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우리 앨리스와 비욘세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지금 이제 비욘세의 이야기 들으면서 좀 힘이 생겼다. 내가 리더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의 일들을 해나가겠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요. 앨리스는 어떠셨습니까? 전 들어온 지 8개월 동안 힘든 줄 고민할 시간도 없이 일에 치여서 그냥 막 지내온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잠깐 멈춰서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고 네. 약간 선배 선생님들한테 되게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조언들 들을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고요. 네. 또 제가 이제 막 교석습 지원센터에 발을 들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비가 됐을 때도 이 팟캐스트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발 저희도 그러길 바라요. 네, 그럼 저희 이 주제에 한 번 더 해도 될까요?
다른 분들께 추천해 주시겠어요? 뉴비에게 듣는다. 괜찮은가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마음속에 소문 좀. 네, 마음속에 고민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가 대신 막 욕해드립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제 1번으로 댓글 달고 사연 그때는 다시 이름 바꿔서 네. 나오는 걸로. 네네, 새로운 존재로 오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정보 공유하자고 내지는 또 역량 개발하기 위한 이런 이제 대전역 플랫폼 팟캐스트 운영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하면서 또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취지로 저희 뉴비에게 듣는다 2회에 걸쳐서 진행해 봤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번에 이야기 들으시면서 같이 또 공감되는 어떤 이야기나 에피소드, 그리고 또 저희가 또 미처 얘기해드리지 못한 여러 또 어떤 뭐 조언이나 피드백 같은 거 있으시면 같이 또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늘. 여러분, 네. 언제나. 해주시고요. 언제나 한결같이. 네. 네, 그러면 저희 이 뉴비에게 듣는다. 오늘은 이만 정리하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엔 또 어떤 주제인지 우리 얘기 좀 해봐야 되나요? 네, 저희가 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순서로 진행할 건지 얘기를 다시 좀 해봐야 된다는 그런 시주의 사인이 있어서요. 저희 다음 주제에 대해서는 갈등 관리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갈등 관리 중요하다고, 그죠? 네, 그렇죠. 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필요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네. 갈등 관리로? 네, 그래서 뭐 그런 주제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께서 갑자기 또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시면 그것 또한 또 남겨주십시오, 제발. 네. 예, 그래서 저희 다음에도 또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대전역에서 또 만나요. 꼭이요.